안녕하세요. 1차 이론을 위한 내시경 연수 강좌 쉽게 배워서 바로 활용하는 대장 내시경 술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태안산의원의 김진호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정결과 장정결제, 해부학, 기본 개념과 조작, 술기, 부위별 삽입법, 팁. 대장 내시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장정결입니다. 아래와 같은 간단한 스케일로 구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아래와 같은 페어, 푸어, 인, 어데케이트와 같은 상태라면 대장을 정확하게 관찰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장정결은 5mm 이내의 용종을 놓치지 않은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3일 전부터 나물류나 버섯, 미역, 김, 씨 있는 과일이나 견과류, 콩, 날, 곡식이나 섬유질이 많아서 늦게 배설되는 음식을 피하도록 환자에게 교육을 해야 하고, 검사 6시간 전에는 복용을 시작할 것이 필요하고요. 그날 복용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두 번에 나눠서 먹게 하는 것이 더 장성도가 잘 되는 것이고, 복용 완료 후 적어도 3시간, 2시간 정도는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늦어도 6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 새로 병이 생기는 것에 의한 검사 방해를 막을 수가 있겠고요. 오전 검사 이제 분할 전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 분할 복용을 하고, 오후 검사도 아침 일찍부터 복용을 한다고 하면 오후 당일 검사도 가능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장정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환자에게 있어서 이런 음식에 대한 것을 먹지 않도록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필요하면 사전에 하제를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 청소가 잘 안 됐거나 환자가 약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좀 힘들어 보이거나 검사 시간이 좀 늦어지거나 특히 나이가 많거나 평소에 변비가 있었다든지 동반 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약제를 먹는 경우, 특히 신경의식과 약을 먹는 경우는 장 정도를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선 이제 스케일보다 조금 더 흔하게 쓰는 스케일은 보스턴 바울 프리퍼레이션 스케일이고, 장을 이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콜론, B콜론, 라이트 콜론을 나눠서 0이나 1인 구간이 있으면 재검을 하거나 1년 이내에 추적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PEG 제제가 되겠고요. PEG 제제는 수분이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고 점막의 조직학적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약제이지만, 약을 먹어야 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4리터로, 그리고 맛이 또 없기 때문에 복용 수능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기전은 PEG의 삼투 효과와 소듐 설페이트로 인한 전기화학적인 농도차로 수분 흡수를 막는 기전입니다. 대표적인 약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코리트 F산이라고 하는 설페이트 프리 PEG 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페이트를 없애서 역한 맛을 좀 줄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PEG의 농도를 높여서 PEG의 삼투 효과만을 누리는 약제가 되겠고, 양이 4리터로 많은 편입니다.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 PEG 제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스코빌 애시드를 추가를 해서 섭취량을 3리터로 줄였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수능도가 좀 더 높고 PEG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약제가 되겠고요. 아스코빌 애시드에 관련해서 아주 드물지만 글루코스 6, 포스파다 다이하이드로이드 결핍 환자에 있어서는 용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약제이다.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약제로는 오랄 소듐 설페이트 제제인 수프레 맥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양이 2.8리터로 적은 편이어서 수능도가 높은 편이고요. 이것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 음이온, 수분과 전해질 이동이 없는 황산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능도는 높지만 신장의 환자에게서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분할 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랄 소듐 설페이트 제제가 정제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약을 먹고 물을 먹는 방식인데, 알약과 물 1리터, 그리고 다음 분할 복용으로 알약과 물 1리터 두 번 복용하는 양식이지만 물이 2리터밖에 안 되고, 또
약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비위가 크게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아주 수능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마찬가지 분할 복용해야 하고 약재는 이제 비급여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피코 솔루션 액이라고 하는 이제 소듐 피코설페이트, 마그네슘 옥사이드 사이트릭 애시드, 소위 SPMC라고 부르는 약재가 있고요. 이것의 약재 복용량이 마찬가지, 복용량이 2리터, 3리터로 적은 편이고 3개 정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극성 화재와 삼수성 화재가 복합되어 있는 약재이고요. 약 먹기는 편하지만 효과는 약간 아쉬운 편이고 신부전이나 마그네슘 혈증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재는 아닙니다. 크리콜론 정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이제 정제로 나와 있는 오랄 소듐 포스포데이트 약재가 있는데 이건 역시 정제라서 수능도가 높지만 중증인 부작용이 여러 가지 전해질 불균형이나 신병증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점막 병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액상제제는 사망 사례가 있어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재는 아닙니다. 현재로 이제 복용량을 줄인 약재들이 계속 출시 중에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환자들이 약을 먹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 검사를 하려고 해도 약을 먹다가 토하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새는 용량을 줄인 약재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이지프렘 1.36이라는 약재가 실제 복용하는 양이 1.3리터로 아주 적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은 양의 약재가 되겠고 사용 효과도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해부학입니다. 우리가 아틀라스에서 보는 이런 장의 모양이 고든 모양의 장이 아니고 이게 시그모이드 콜론이 아주 굴곡이 크고 콜론이 큰 이런 모양이 실제 임상에서는 뭐 더 이렇게 콜론이 배꼽까지 내려오거나 더 위에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로 바라봤을 때 라테럴로 봤을 때는 벤트럴 사이드로 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모양의 벤트럴로 향하는 루프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 루프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알파 루프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성 내시경 한 후에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인데 트랜스버스 콜론이 이렇게 골반 아래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그모이드 콜론이 이렇게 스플래닉 플렉스까지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굴곡진 모양의 장이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대장 내시경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복막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장관과 고정되지 않는 장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정된 장관은 이제 어센딩, 디센딩 그리고 디지털 렉톰이 되겠고요. 고정되어 있지 않은 메조콜론에 부착된 유동 장관은 트랜스버스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과 프록시멀 렉툼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고정 장관 때문에 대장 내시경 삽입이 이제 어려워진다 생각할 수가 있고 대장 내시경의 기본 개념은 이것은 이제 유동 장관, 움직이는 장관이기 때문에 장을 밀어서 넣는다기보다는 접어서 넣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합니다. 이상적으로 장을 잘 접어서 루프 없이 삽입을 했을 때는 70에서 80 정도를 이상적인 삽입 비로 잡을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도 삽입 비를 통해서 루프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나 디센딩에 있을 때 삽입 비가 3, 40cm가 넘는다고 하면 어떤 루프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메조콜론으로 연결된 유동 장관이 시그모이드와 트랜스버스 콜론 때문에 루프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대장 내시경 삽입이 어렵게 됩니다. 그 외에도 원래 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디센딩이나 어센딩 콜론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태생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아주 넓고 길고 비전형적인 루프가 생겨서 삽입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어야 할 디센딩 콜론이 유동 장관을
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특이적인 역알파 루프가 생겨서 삽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겠고요. 루프가 생소한 이제 분들이 계실 텐데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보통 위내시경은 다들 하시고 있으실 텐데요. 위내시경에서도 루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12지장을 삽입을 할 때 밀어도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당겨야지 보이는 파라독시컬 무브먼트를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12지장 삽입을 위해서는 이런 상태에서 내시경을 앞으로 넣는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래와 같이 이렇게 밀리게 되는 이런 식을 바로 우리가 루프라고 하게 되고요. 이 루프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루프를 이렇게 당겨주면 오히려 내시경이 펴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루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담으로 12지장 구부 넣을 때 너무 세게 밀면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유인적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루프라는 것은 밀어 넣는데도 오히려 뒤로 밀리거나 빼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역설적 움직임을 보일 때 루프가 생겼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넣는 만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 뒤에 나오는 지글링을 하는데도 선단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윗절 등은 조작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내시경을 조작을 해도 잘 반응 안 하는 경우에 루프가 생긴 것을 추정할 수가 있고, 내시경을 이제 주로 힘을 주는 오른쪽에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내시경을 조금만 움직여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는 내시경 루프가 생겼을 것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 루프 여부는 대장 내시경 삽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이제 길이가 다르고 굵기가 다르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조작 각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널이 어디 달려 있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서는 방향에서 채널이 나오게 되고요. 위내시경은 7시 방향에서 채널이 나오기 때문에 위내시경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처음 시작할 때 채널 위치가 5시 방향에 있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석션을 할 때 어디로 석션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어디서 석션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정확히 이런 대면 물질을 흡인을 해줄 수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대강 석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점막을 이제 물게 되고요. 이러면은 내시경을 뒤로 빼야 되고, 그럼 이제 시야를 잃을 수도 있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힘들게 넘어 불국부에서 아예 빠져버리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공기를 넣어야 되고 아주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석션을 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위치에서 석션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기본 조작입니다. 잡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30cm 정도 위치에서 가볍게, 섬세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젤을 바르게 되기 때문에 거즈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미끄러운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젖은 거즈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한 팁이 되겠습니다. 눌러붙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것은 좀 더 숙련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대장 내시경을 잡은 이제 왼쪽으로 조작부를 잡을 때 이 세 번째 손가락을 통해서 어떤 고정을 시키는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능숙해지면 이 엄지와 검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지를 사용해서도 조작을 할 수 있다. 지금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익히실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위 내시경과 그게 다르지 않고요. 대장 내시경은 조작 각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삽입을 하진 않고 직장에서 유턴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위내시경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공기를 많이 넣을수록 장의 굴곡이 커지기 때문에 삽입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에 필요한 정도 최소량의 공기를 넣긴 해야겠지만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굴곡이 커서 삽입이 어렵게 되고, 그리고 장 길이도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흡인을 해줘야지 장이 오히려 펴지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흡인하는 것만으로도 내강이 끌어당겨지는 효과를 보이고 또 단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밀어넣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검사 술기는 지글링, 쉐이킹, 드릴링, 토크, 슬라럼, 라이트, 레프트, 턴, 쇼트닝, 후킹 더 폴드, 푸시 스로, 슬라이딩, 회의 변경, 복부와 발치, 이런
되어 있는데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지글링은 이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량 내시경에서 필수적인 술기가 되겠고, 틈틈이 시행을 해주면 이런 장관이 접히는 단축되는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강이 직선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습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강이 반듯하게 잘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오히려 루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지글링을 통해서 장을 이제 접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짧게 지글링하는 경우는 보통 시그모이드나 디센딩 콜론에서 하게 되고, 길게 지글링하는 경우는 트랜스버스 콜론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흔들기입니다. 그다음은 흔들기는 이제 장 대장벽에 붙었을 때 한번 더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주면서 장벽에 떨어뜨려서 호흡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흔들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릴링이고요. 막혀있던 장관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고 그 자체로도 장관을 진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드릴을 하는 것처럼 좌우로 돌려주면 바로 막혀있던 장관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입니다. 토크와 이제 트위스트가 초심자분들에게는 좀 혼동되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토크는 실제 내시경이 이제 들어갈 때 힘만 가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려주는 힘만 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쏠리는 그런 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돌려주는 힘만 가해줘도 루프가 예방이 되거나 혹은 생긴 루프가 풀리는 데 도움을 주고요. 트위스트는 실제로 이제 돌려주면서 업을 건 상태에서 돌려주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손락 우측 앵글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고, 업을 건 상태에서 반대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혼단 좌측 앵글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돌려주는 것은 트위스트이고, 토크라는 것은 힘만 가해준다. 그렇게 실제 돌리진 않고 좌측으로 힘만 가해줘서 직선화를 해주거나 루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런 거 선과 같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고 밀어주면 흐물흐물하지만 어떤 한 방향으로 힘을 주고 밀어주게 되면 이렇게 빳빳하게 퍼지는 효과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토크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토크를 주게 되면은 축을 유지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을 유지해서 직선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광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고, 직관적으로 주름이 모이거나 어두운 곳, 물이 고이는 곳, 주름의 직각 방향, 티니아 콜라이가 도드라지는 곳이 관광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라롬 테크닉이고요. 앞서 본 것처럼 강간이 직선으로 뻥 뚫려 보이면 이것은 다 잘 내시경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커튼을 데치는 것처럼 비껴가는 것처럼 스키에서 활강을 하는 것처럼 좌우로 슬쩍슬쩍 틀었다가 좌우로 틀었다 우로 틀었다 이렇게 하면서 시대 들어가는 것이 슬라롬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회전, 좌회전 단축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루프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테크닉이고요. 내시경의 테크닉이나 해부학상 우회전 단축술이 필요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단축술하는 방법은 우회전 단축술은 우측으로 토크를 주면서 뒤로 당겨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럴 때 이제 업을 걸고 당겨주는 것이 루프가 잘 풀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로만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시그모이드에 생긴 알파 루프를 우회전 단축술로 풀어주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의 구조상 밀어 넣다 보면은 이렇게 알파 루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장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뒤로 당겨주면 다음과 같이 장이 펴지면서 루프가 풀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뒤로 당기는데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회전 단축술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게 되면 알파 루프를 우회전 단축술을 하는 장면이고, 그보다 더 흔하게 생기는 N 루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당겨주면 다음과 같이 루프가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 번 더 표현한 것이고요.
다음은 레프트 턴 쇼트는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이것은 이제 역 알파 루프, 리버스 알파 루프가 생겼을 때는 레프트 턴 쇼트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은 그림을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오히려 루프가 더 생길 수 있고 왼쪽으로 돌려줘야지 루프가 풀리면서 직선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주로 이제 하행 결장이 유동성이 있을 때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BRG 전에 루프가 생겼을 때는 알던 단축수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디센딩 콜론이 유동성이 있거나 오늘 리버스 스플레인 플렉셔에 이제 이럴 때 루프를 좌회전 단축수로 시행하게 된다. 루프의 종류를 보면 이제 제일 흔하게 생기는 게 시그모이드에 생기는 N이나 스파이럴 루프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알파 루프가 생기는 경우가 그 다음이고 전혀 루프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더 드물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트랜스버스 콜론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비스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딥 트랜스버스 루프가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다음 드문 루프로는 리버스 알파 루프나 리버스 스플레이트 플렉션 루프, 더 드문 감마 루프, 리버스 뭐 이런 시그모이드 스파이럴 루프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좌회전 단축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좌회전 단축술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아니면은 다시 처음부터 재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름 걸어 당기기 스팅더 폴드입니다. 이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 주름이 아니고요. 굴곡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 예각을 이루는 굴곡부를 일단은 선단에 분절을 시켜서 넘어준 다음에 주름을 걸어서 당겨주는 리네이시경에서 접했던 파라독시컬 무브먼트가 바로 후킹 더 폴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레닉 플렉셔에서 시행이 되거나 혹은 딥 트랜스버스 콜론에서 사용되는 술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끄러져 들어온 슬라이딩인데요. 그러니까 장관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거나 혹은 붙어있는 경우에 분명히 여기로 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부드럽게 밀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은 통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점막이 창백해지거나 피검자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면 후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푸시 스로우인데요. 루프가 잘 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형성될 때는 루프를 검서하고 밀어준다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흔들면서 지그시 밀어주는 만큼 관광이 나아가지 않더라도 지그시 밀어주면서 루프를 감수하고 나아가는 방법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저항이 심해지면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위 변경이고요. SD 정정에서는 스파인 포지션을 하는 게 예각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이 잘 안 될 때는 스파인으로 바꿔볼 수 있고 그리고 스플레닉 플렉셔에서는 라이트 레터럴 데쿠비터스 우측 Y를 해야지 예각이 둔화가 되고 하트 플렉셔에서는 좌측 Y를 했을 때 예각이 둔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K를 바꿔줄 수 있겠고요. 보통은 낮은 체위 변경은 검사 보조자를 어렵게 하고 검사 시간도 길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부 압박이고요. 복부 압박은 반드시 직선화한 후에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가 배에서 힘을 뺀 상태에서 압박을 해야지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복부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은 시그모이드 부위가 되겠고요. 그다음 트랜스버스 콜론 부위가 되겠습니다. 배꼽 왼쪽 아래, 배꼽 위쪽을 주로 압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체 주입인데요. 장경결 후에 이렇게 탈수가 돼서 들러붙은 장이 있을 때는 각도 심해지고 진입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붙은 장이 있을 때는 식염수만을 주입을 해줘도 장이 펴지게 되고 또 윤활 역학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삽입을 더 쉽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별 삽입법입니다. 정상 장의 구조는 다들 잘 아실 것이고 삽입 부위에 대한 지표도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장부는 이제 삽입은 간단합니다. 젤리를 발라서 이완을 해주면 되겠고요. 주로 두 번째 손가락 디알리를 하는 것처럼 해주면 되겠고 주변부에도 여유롭게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시경이 진입을 할 때 이 젤리가 발라져 있지 않은 부분도 더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처음 넣을 때는 손가락을 가이드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애니스 렉툼을 진입하면 격시야가 되는데 공기를 주입을 서서히 해주면은 렉툼이 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X자는 수공막에 고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길이가 다 15cm 정도로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한 다음에 천천히 공기를 넣어주면 일괄적인 모든 사람이 다 일괄적인 삽입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휴지스터 밸브가 있기 때문에 토크 정도만 주면서 전진하면 진행이 가능하고 직장구에 처음 액체가 고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흡인을 해줘야지 나중에 검사를 받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배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다가 보이는 액체를 반드시 다 흡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직장구에 처음 보이는 액체는 꼭 흡인을 해주는 것이 이제 검사하다가 환자가 젖거나 이런 일을 환자의 오지 젖거나 이런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RS 정선은 약간 업을 주면서 좌측 비틀기를 해주면 이제 RS 정선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후에 우측으로 비틀면 구조상 시그모이드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기 흡인과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무작정 밀게 되면 이제 루프를 만들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엔루프가 생기거나요. 넘어가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이 되겠고요. 아이전을 샷도크를 주면서 업을 걸고 이후에 다시 우측 방향으로 해주면 시그모이드 플랜에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적용이 적용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콜론을 넘어갈 때 우토크 우회전을 크게 줘야 할 때가 많은데 내시경을 안쪽으로 내시경을 안쪽으로 잡게 되면은 더 우회전을 크게 줄 수 있다는 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그모이드와 SE 정선이고요. 공기를 최소화해서 넣는 게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우측 방향으로 주행을 합니다. 루프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술기를 동원할 필요가 있고 가장 흔하게 생기는 N루프나 알파 루프는 우회전 안쪽 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 루프를 이제 라이트선 쇼트닝으로 극복하는 동영상이 되고요. 루프 없이 넘어가는 게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이제 장이 많이 접혀 있는 경우에는 루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디센딩 콜론을 가면 보통은 액체가 이제 고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디센딩 콜론은 이제 고정 장관이고 기블링을 꼭 해줘서 자유로운 느낌을 통해 확인을 해봐서 루프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고 루프가 생겼다고 하면 라이트턴 쇼트닝으로 풀어주게 되고요. 간혹은 레프트턴 쇼트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디센딩 콜론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루프를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관이 넓게 열려 보인다고 하면 반드시 지글링 석션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드물게 리버스 알파 루프가 디센딩 콜론이나 스플레인 플렉스로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우회전 단축술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가열진 단축술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스플레인 플렉션은 이렇게 스플린이 파랗게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스플레인 스팟을 지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입을 하는 지금 길이나 감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상이라고 해서 관광이 분명히 진입을 해서 보이지만 미는다고 했을 때 진입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팡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킹더 폴드 굴곡을 넘은 다음에 아래로 당겨줘서 내시경을 이제 단축을 시켜주고 장관도 접어드는 이런 풀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플레이 플래셔에서 내시경을 앞으로 밀려고 해도 나아가지 않을 때는 시그모이드에서 루프가 생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부가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내용인데 스플레이 플렉셔에서 비대면 루프가 생겼을 때는 가이드를 쓸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서 좀 미묘한 테크닉인데
원래는 좌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측으로 약간 밑에다가 바로 왼쪽으로 돌려주는 게 디센딩 콜론이 유동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스버스 콜론이고요. 트랜스버스 콜론은 미드 TC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U자나 V자 모양의 경우가 대부분이 되고요. 무작정 밀게 되면 해소하기 어려운 루프인 감마 루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가 생기지 않게 트랜스버스 콜론에서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앞부분은 뭐 밀어줄 수 있지만 적절하게 좌회전이나 좌토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루프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뒷부분에서는 우회전이나 우측 위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슬기가 스팅 더 폴드 슬기인데, 트랜스버스 콜론이 깊다고 느껴지면 일단 굴곡부를 밀어서 걸어준 다음에 내시경을 당겨주면 이렇게 장관을 단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지글링을 통해서 장관을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복부 압박을 통해서 진입을 하거나 혹은 체위를 변경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스버스 콜론에서 시그모이드에 생긴 루프로 인해서 진입이 어려울 때는 복부 압박을 통해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헤파틱 플렉션인데요. 헤파틱 플렉션은 비교적 스팟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위내시경을 하면서 자주 접했던 업, 우회전, 흡인하면서 당겨주는 그런 스킬을 많이 쓰게 됩니다. 11시간 입으로 넘어간 느낌. 그렇지만 우회전을 해도 넘어가지 잘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횡행열장에서 긴 루프가 생겼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좌회전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데, 사진을 이제 보게 되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T콜론에서 긴 루프가 생겼을 때는 좌회전 단축수를 해줘야지 헤파틱 플렉셔로 진입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헤파틱 플렉셔를 이제 보고 어센디콜론을 들어가게 되면 석션과 지글링을 통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면서 트랜스버스 콜론을 넘어주는 장면이고요. 트랜스버스 콜론을 넣게 되면 헤파틱 플렉셔가 보이게 되고, 헤파틱 플렉셔는 우회전을 걸면서 당겨주면 어센디 콜론으로 진입합니다. 어센디 콜론은 이제 주름이 깊은 것이 특징이고, 여기서 이제 석션과 지글링을 통해서도 장관이 접히면서 나아가는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잘 안 되면 루프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고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부 압박이나 체위 변경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특히 자세를 바꿔주게 되면 어센딩 콜론이 중력의 방향, 중력 힘을 받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어서 체위 변경이 유용한 그런 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좌측 와이로 높기 때문에 어센딩 콜론에서는 중력과 중력 방향으로 내시경을 넣어야 되는데, 우측으로 테이를 돌려주게 되면은 어센딩 콜론이 아래쪽으로 깔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진입이 쉬워진다. 이런 원리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품 IC 밸브는 이제 내시경 마지막 최종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고지이고요. 장관이 석션만 해줘도 식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체위 변경,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식품에서는 이 아펜디카 오리피스, 앞에 오리피스를 사진으로 정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시경 검사가 완전히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IC 밸브와 앞에 오리피스가 같이 사진과 그다음에 터미널 일리움을 진입한 사진까지 남기는 것이기도 하고, 이 앞에 오리피스의 이 직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IC 밸브가 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로 넣어야 할 때는 앞에 오리피스에서 직각부로 스코프를 굴절시켜주면서 가볍게 당겨주면서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냥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면 바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IC-밸브에 해당되는 방향으로만 당겨주면서 진입을 하는 이런 경우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턴입니다. 삽입 다 관찰이 끝난 후에 직장부에서 두 번째 휴스턴 밸브에서 지금 가볍게 밀어주면서 풀업 우회전을 하거나
혹은 업 좌행을 최대로 걸고 좌회전을 걸면 다음과 같이 유턴을 통해서 이 NR 캐널이나 NR 덴테이트 라인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고요. 통증이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장 내시경 삽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는 소화기 내시경 학회 세미나 레퍼런스를 받고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S장 결정에서는 좌회전 업을 걸면서 RS를 넘게 되고 시그모이드에서는 주로 토크나 혹은 루프를 통해 지금 방법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고 엔딩 콜론에 진입하게 되면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스코프를 직선하고 지글링도 해주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디스플레이 콜론에서는 밀어 넣는 방법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플레이닝 플렉셔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즉 밀기나 공기나 필요에 따라서는 좌회전에서 단축을 시행할 수 있고 트랜스버스 콜론에서는 미드 TC의 개념을 가지고 초반부와 후반부 나눠서 개념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헤파틱 플렉셔가 보이면 우회전하고 업을 걸면서 당겨주면 어셈블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 프랩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 프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삽입이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바울 프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다기보다는 접는다는 개념을 가지면서 시행을 해야지 내시경을 루프 없이 잘 삽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운종이 발견되었을 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시그모이드에서 가장 공을 들여서 루프 없이 루프를 적게해서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뒤에까지도 타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시그모이드에서 침착하게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간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보통은 이제 어떤 일정을 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고 우회전 단축수가 된다. 그리고 좌측으로 토크를 준 다음에 다시 토크를 계속 뉴트럴하게 내시경 진입을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토크를 계속 주게 되면 내시경 최외 루프도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삽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수되면 뉴트럴하게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이 잘 안 될 때 동작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성공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자세를 바꿔보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어려운 케이스를 미리 예상을 하고 주의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초심자에게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상당히 여러 가지 교재나 자료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주요하게 참고한 것은 이 책인데요. 이것은 내시경 삽입부터 용중 절제나 병변 그리고 같은 중요한 보험 평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책자이고 그리고 내시경 이제 삽입을 하기 전에 참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실제 장관과 손 모양을 동시에 이제 볼 수 있는 교재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시경실에서는 모니터와 손을 동시에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DVD를 통해서 참관의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참관만 잘 해도 대장 내시경을 이론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